배수연 연합인포맥스 뉴욕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특파원님, 내일 모레 추석인데 어떻게 뉴욕에서 추석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네, 이 동네는 추석 별로 의미 없고요. 계속 장이 열리니까 장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한국 엄청난 태풍이 휩쓸고 갔는데 다들 피해는 없으신지요? 아, 네, 이제 한국에서는 동남쪽, 그러니까 뭐 울산이나 포항 이런 쪽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요. 그쪽에 조금 피해가 있었고요. 이게 사실 환경 문제를 또 한번 생각하게 하는 태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석 이제 고향 더 그리우실 텐데 지금 뉴욕 상황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진 않아요. 고향도 그리운데 분위기도 좋지 않아서 지난 주말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신규 고용도 늘어나고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이렇게 고용 시장이 좋아버리면 고용이 골디락스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인데 이렇게 좋아버리면 연준이 긴축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우선 골디락스, 고용에 대한 골디락스 부분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월가에서 혹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점을 하나 짚어보면, 제가 예전에 그 석유화학 산업이나 이쪽을 커버할 때 보면, 특히 철강 같은 경우에도 고로가 한번 꺼지면 이걸 되살리지 못하면 고로를 다시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산업적 특성이 있다 그러는데요. 어, 앞서 전문가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 철강 생산에 지금 차질이 왔을 때 공급망 부족 현상, 병목 현상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좀 더 세심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고로를 다시 정설해야 되는 문제까지 연결된다면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결국 미 국채 수익률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이 전날 지난 주말 종가 대비 한 13bp 올라서 3.33까지 찍었고요. 2년물은 3.5까지 찍었습니다. 수익률 역전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는 고용 요건이 골디락스다. 골디락스라는 부분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 투자자들도 다 아실 텐데요. 그 부분도 보면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는데 자꾸 우리들 중심으로 현상을 해석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경계감이 결국은 미국채 수익률 급등으로 이어진 것 같고요. 파월은 지난번 잭스홀 미팅 이후에도 분명한 의도로 향후 연준의 매파적인 그런 긴축적 통화 정책 기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이라든지 연준의 고위 관계자들의 그런 매파적 메시지를 그동안 저희들이 좀 너무 간과하고 좀 가볍게 봐왔던 것 아니냐 이런 반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파월 의장하고 브레이너드 부의장 연설이 예정돼 있잖아요. 월가에서는 지금 네네. 어떤 내용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파월 의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파월 의장이 최근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파월 의장이 팬데믹 기간에 내놨던 키워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파월 의장이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절에는 유연한 변동 그 물가 목표제라는 걸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해는 그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트랜지토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키워드는 바로 합리적 무관심이라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합리적 무관심은 경장 용어인데요. 어, 이 화폐 환상이라는 용어하고 묶어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화폐 환상이라는 건 예컨대 물가 상승률이 5%일 때 임금을 동결하면 아주 불공정하다고 여겨지지만 물가가 10% 오를 때
임금이 한 5% 오르면 물가를 고려한 실질 임금은 여전히 5% 삭감이지만 사람들은 후자를 더 선호한다는 그런 현상을 일컫습니다. 이건 뭐 필립스 곡선하고 밀접하게 연계된 개념이긴 한데요. 이 부분은 뭐 복잡하니까 그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결국은 명목 임금 상승률을 수용할 수 있는 지경까지 가야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힌 것으로 연준은 보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파월이 이야기했던 부분의 그 모두 연설문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하면 간단 명료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라고 그 연설 모두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두고 너무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말라고 지금 융토바가 이야기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보아야 최근에 왜 월가가 잭슨홀 미팅 이후 그렇게 새파랗게 질리고 연이어서 약세장을 보이는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 잭슨홀 연설문 전문을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파월이 얼마나 결연하게 우리 좀 시세말로 보면 독이 바짝 올라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결기를 다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파월과 같이 그 의장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였던 인물인데요. 연준에서 비둘기파로 소문났던 분입니다. 근데 브레이너드가 최근에 매파로 돌아섰고요. 브레이너드가 연준 고위 관계자 가운데는 거의 유일하게 양적 긴축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말께 그 브레이너드가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QT가 향후 한 2, 3년 사이에 2조 5천억 달러 정도의 그런 축소를 전제한다면 한 50bp 정도의 금리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브레이너드의 발언을 좀 챙겨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방금도 잭슨홀 미팅 이야기를 하셨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중앙은행 총재들 뭐 미국 할 것 없이 모든 총재들이 다 같이 보조를 맞춰서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제 호주가 4번 연속 50bp 빅스텝 금리를 올렸고요. 오늘은 또 캐나다 지난달에 100bp 올렸던 캐나다가 이제 통화정책 발표가 있고 내일은 또 ECB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워낙 달러 혼자 강세니까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좀 올려서 달러 강세가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주 통화정책회의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연준을 사실상 글로벌 그 경제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연준은 오로지 미국 경제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다른 은행들이 이를 따라가지 않을 방법이었고요. 이창용 뭐 한국은행 총재도 정부로부터는 독립돼 있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돼서 된 행보를 걸을 수 없다고 진단했던 게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주 중앙은행 그 RBA가 전날 50bp를 인상하면서 이 불똥이 엔화 약세로 이어졌던 것을 보더라도 다른 주요국 글로벌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행보도 분명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RBA는 금리 인상만 5번 했고요. 50bp를 인상하는 빅스텝도 4회 연속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도 보면 이번 달에도 아마 75bp 인상이 났을 것으로 지금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OC가 75bp를 인상하면 3.25. BOC가 좀 선도적인 중앙은행에 속합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원래 그 영국 중앙은행의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잉글랜드 은행의 총재를 수출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마크 카니 전 그 BOE 총재가 당초에는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진 은행으로 유명한 BOC가 이번에도 75bp를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결의를 다질 것으로 지금 관측되고 있고요. ECB도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있지만 75bp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로존의 물가 상승세가 너무 거세졌기 때문인데요. 유로존 CPI가 뭐 전년 대비 9%를 웃돌았고 지금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인플레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ECB도 독일 등 그 지분이 높은 그런 국가의 목소리를 수행해서 결국은 75bp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달러를 좀 여쭤볼게요. 지금 달러 강세가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는데 그 유로하고 페리티는 깨졌고 원화도 지금 뭐 거의 1,40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엔화 그 144엔 뭐 위안화 역시 뭐 약세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달러 인덱스 이게 110인데 110에서 더 갈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의 그런 차별화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연준만 놓고 보면 저는 달러 강세가 당분간은 기조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지금 보이고요. 월가도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다른 은행들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값인 금리 절대 수준이 이미 미국 달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라갈 중앙은행이 없는 것 같고요. 펀드멘탈 쪽으로 보더라도 유로 같은 경우에는 뭐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이제 경기 침체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중국도 코로나19 재봉쇄 등으로 어려울 거로 점쳐지고 있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일본은 수익률을 특정 수준에 묶어두기 위해서 뭐 국채를 무제한 매입에 나서는 수익률 통제 정책 등 초안화 정책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달러 말고는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게 월가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주체 가운데서도 가계와 기업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구매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월가의 판단입니다. 가계는 뭐 역대 최고의 저축률을 여전히 보이고 있고요. 그만큼 구매력이 있다는 의미고, 기업들도 어려운 시절에 회사채를 그 장기물로 차환 발행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지켜보실 게 그 정크본드와 우량 회사채 스프레드가 역사적 수준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그렇게 크게 뭐 디폴트가 나거나 한다는 소식을 아직까지는 못 듣고 있습니다. 물론 뭐 베드베스 비욘드라든지 일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인데요.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나마 미국은 다른 데보다는 상대적으로 견조하다. 그래서 지금 달러 외에는 뭐 대안이 없다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달러엔 환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엔 환율이 이제 지지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때는 안전자산, 그러니까 안전통화의 대표적인 통화가 엔화였는데요. 엔화의 약세폭이 너무 가파릅니다. 지금 연초 대비 한 24% 지금 절하됐는데요. 이 절하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폭은 오히려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지금 그 무정하고 좀 상어 같은 그런 월가가 피냄새를 맡기 시작했고, 이 엔화의 약세에 더욱 배팅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 진짜 지켜봐야 될 부분은 달러엔 환율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도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2주 뒤에 FOMC입니다. FOMC 뭐 지금 뭐 이번 주에 있을 통화 정책과 FOMC와의 이제 금리 차이 이런 것들도 영향을 좀 시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FOMC에 또 가장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게 다음 주에 발표되는 CPI입니다. 이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연준이 통화 정책을 50bp 할지 75bp 할지 결정을 할 텐데요. 지금 우리 배수연 특파원님이 느끼시는 뉴욕 현지 물가는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요. 기름값이 휘발유 가격이 좀 떨어졌을 텐데 뭐 체감하는 물가 하락을 좀 느끼시는지, 그리고 월가에서는 8월 CPI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고 또 CPI에 따른 FOMC 영향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 질문은 저희들 그 이 코너에 앞서 제일 처음에 했던 질문하고 좀 연계해서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컨대 CPI가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뭐 유가가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5%나 6%가 되면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가 멈춰질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시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는 소비자 물가가 6.1% 오를 것으로 보이고 지금 헤드라인 지표가 한 8.7% 오를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연준은 지금 이런 CPI 지표가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안정적인 흐름으로 5%대로 대폭 하락하더라도 타겟팅이 결국은 2% 수준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최종 금리 인상 목표치가 어디인가를 가늠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전망해야 될 부분이고요.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는 CPI 지표가 좀 하락 안정세를 보이더라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기대인 것 같습니다. 네, 특파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 그리고 추석 연휴도 못 보내시는데 대신 좀 위로의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저기 시청자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추석 느끼는 인사 걸 한번 좀 드리셔도 될 것 말씀하셨는데요. 같아요. 그럴까요? 네, 하여튼 어려운 시절입니다. 근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여전히 저력이 있다는 부분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고요. 대한민국에 대한 믿음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월가도 앞으로 대한민국을 더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예, 잘 보십시오.